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약속 실천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약속도 지켰던 사람이 지키고 일도 했던 사람이 한다.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가 가장 당당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었음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이 말에 반박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공적인 업무에서만큼은 시비 걸릴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밑도 끝도 없는 카더라 보도입니다. 취재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흘려주었거나 국민이 이미 수감된 조폭과 짜고 발표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살을 붙여 그걸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합니다. 아마 같은 비율로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보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윤석열의 본부장 비리나 고발 사주 같은 측근의 비리는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언론이 썩었다라고 단순히 매도할 일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가 기울어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주장하는 일을 하지 않고 권한이 있을 때 지금 하겠다는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그런 일을 잘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은 지금껏 권한을 가지고도 국민을 위해 일을 안 하고 측근과 부인과 장모, 부인과 장모를 위해 주는 정관계 인사,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 조직 안에서도 측근들을 위해서 권한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국민을 위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힘있는 특정 세력의 비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이재명이 경선에 들어와야 경선이 흥행할 거라는 민주당 주류의 판단이 있었을 뿐이었고 이재명의 공적인 그간 언행을 보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시민들이 일부 있었을 뿐인데 그 시민들조차도 경기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적 업무 성과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라는 작은 기초단체장일 때 경기도지사란 비교적 큰 자치단체장일 때도 부여된 권한으로도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성남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이재명 후보가 처음 한 직책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시도지사가 같은 업무를 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시도지사가 바뀌었을 뿐인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개 작은 지자체에 불과했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자체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정표가 되고 모범 답안이 될 만큼 다른 시도 지자체장들을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검찰, 경찰 권력을 동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차원의 핍박이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수사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대장동, 성남FC를 비롯해 문제가 될 만한 건수가 있었다면 지금 이재명은 후보는 고사하고 도지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검찰 발로 국민의힘 발로 카더라 기사가 만들어질 뿐 심층 취재했다는 그럴듯한 보도 하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사건 이해 당사자들과 매달 여러 차례 골프를 치고 십수년을 정기적으로 선물이란 이름으로 금품과 대가를 받은 윤석열은 관행이었다, 일반적 수준이었다는 해명 한마디면 더 이상 어느 곳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를 유력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나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아니라 언론이 취재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약 이행률 95%로 국민과 약속을 지켰고 이것은 다른 지자체 평균 이행률보다 25%나 높은 것이고 네거티브 선거 후유증으로 꼴찌로 출발했던 도정 지지율이 단 한 가지 업무 실적만으로 2년 만에 지지율 1위로 올라서더니 유례없는 장기간 도정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사. 여러분은 유력 언론에서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부풀려지고 당연한 것을 자화자찬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보통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비판 기사를 내야 하는데 비교하는 지자체 자체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업무 능력만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기사가 준비되었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해야 하는데 칭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경선 때부터 같은 말을 국민에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 보여드리겠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성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됩니다. 선거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수장이 바뀐다고 공무원의 업무 자세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조직을 이끄는 자의 능력입니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원균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금산에 702총이란 곳이 있습니다. 모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군과 장렬히 싸웠던 선조들을 기린 곳입니다. 우리 민초들은, 우리 국민들은 동기가 부여되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만큼 공동체의 헌신적인 민족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지나쳐서 북한의 김씨 부자 세습까지 유지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나은 삶에 대한 비교의 예나 정보 부족, 경험 부족과 피해 의식으로 정권에 대한 체념에 가까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방위적인 남북 교류가 아니면 북한에서의 대변역은 어렵습니다. 대결 지향은 현재 북한 정권을 더 공고히 만들 뿐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공동체적 동기부여는 삶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아지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금방 적응하는 까닭에 위정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업적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이 되어 폄하됩니다. 불과 5년 전까지 그 해야 할 당연한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너무 쉽게 적응하고 그렇지 못하는 체념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7년에 대통령 하나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으로 공식 편입되었고 G7 국가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교 대상 1순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처음으로 수입보다 규모가 커졌고 언제나 약자라고만 인식되었던 농수산물이 수출 효자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다시 없을 것 같았던 벤처붐이 다시 형성되었으며 2021년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를 하나 꼽자면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궁금TV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쟁이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긴장감만으로도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어떨까요? 예비군에게는 이미 동원령이 내려졌을 것이고 국내외 산업 전반, 금융이나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울고 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겠지요. 전작권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나토와 미국의 태도처럼 그런 자세를 미국이 보인다면 국군 수뇌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바짓 가랑이를 붙들고 징징거리겠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일반 장병들과 국민은 분기탱천할 것이고 전쟁 분위기는 더 커지겠지요.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국민의 삶의 최선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5년짜리 공무원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정권의 좋은 것을 그대로 이어가며 발전시키고 지금 국민이 지적하는 불합리를 제대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질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좋은 것이 사라지고 불합리가 이념이란 이상한 것에 묶여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며 반성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은 저들의 귀환을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시라고 외쳤습니다. 기득권층이 담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재명 후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와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토권 투기 세력과 이에 유착한 국민의힘, 이들을 비호하는 보수 언론이 연일 가짜뉴스 남발하며 실제와 전혀 다른 의혹 제기만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고 전방위적인 이런 언론 공세는 실제로 많은 국민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만 파다 보니 나올 것이 없었을 뿐이고 재판까지 넘기면서도 돈의 흐름을 수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검찰로 인해 국민의힘 쪽 수사를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들,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자들에게 이재명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누리던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보수정권의 탄압을 뚫고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천문학적 개발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을 저 이재명이 빼앗아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 팩트이고, 그런 일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모두 주라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성남 시민에게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민간업자가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공격받을 일도 없었겠지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리하고 있으니 이상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판례를 들고 나왔던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했던 시기 통틀어서는 물론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 이익을 공적으로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돌아오면 막대한 복지나 시 재정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이재명처럼 그걸 옳다고 추진하려는 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재명이 욕먹고 공격당하는 꼴을 보았으니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연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위험과 협박을 무릅쓰고 해낸 일인 것이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대장동 기사나 편승하는 여론을 보면 당연히 누구나 해오던 일이고 늘상 하는 당연한 일인데 이재명은 그런 일을 하면서 마치 뭔가 비리를 저질렀지 않았느냐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일한 어느 한 곳이라도 비교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기사를 씁니다. 비교를 할 만한 현장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이 옳다면 지금까지 지자체가 해오던 민간의 이익을 모두 주는 방식은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말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을 죽이려고만 하는데 목적이 그것이지 공공의 이익 이런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막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이런 언론의 국민의힘 노림수에 놀아나선 안 되겠습니다. 시민과 국민의 이익을 중시했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일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겠지요.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하려고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것, 지방채 발행을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을 좌절시킨 것, 민관 합작마저 막으려고 성남시의 도시공사 설립을 방해했던 것, 곽상도 아들의 50억처럼 민간업자와 결탁해 개발 이익 나눠먹은 것, 공공개발 이익 환수 법안을 제출하자 갑자기 딴소리하면서 입법을 거부하는 것, 공공개발을 막은 국힘이, 지금도 반대하는 국힘이, 공공개발 추진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개발 이익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난합니다. 이런 적반하장을 다루지 않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 지형이며 기득권의 힘이자 몸부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합니다. 국민의힘과 조중동 수구 언론이 가짜 뉴스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면 모두 부질없는 몸부림이 될 테니 그런 사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안녕을 위해 이재명은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합니다만 윤석열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초지일관 도리도리를 하며 거부하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세우는 공약이 어느 정도 허구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윤석열이 발표하는 공약이 전후 사정을 파악해보고 마음에서 깊이 동의하고 나온 것이면 자료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정리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답변이 불가하니 1대1 토론을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자 토론은 분산되니 적당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1대1 토론은 답변을 듣고 한 걸음 더 깊이 질문할 수 있고 윤석열은 거기서부터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을 이용한 긴장 조성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켜지도록 대통령을 뽑읍시다. 다른 나라와 외교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광고 안 나온다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 먹고 설날에 세뱃돈을 받은 것도 처음인데 많이 주셔서 조금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불편을 드린 듯해 미안합니다.